T-50 한 대 가격 약 2천만 달러. 한 대를 수출할 때마다 중형차 1,000대 수출 효과. 2만여 명의 고용 창출, 국내 총생산 130억 달러 증대. 연구 개발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의사 결정이 내려야 된다. 예산은 많이 안 줘도 좋으니 출생 신고만 해주십시오. 이 엄청난 명품 항공기의 첫 연구 예산은 단돈 530만 원. 530억이 아니고 530만 원이라는데 충격 아닙니까? 연구계획실장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비록 복사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등훈련기 도입이 시급했던 공군. 개발 기간은 약 한 12년에서 14년. 국가위원들이 이 공군의 전력 증강을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기본 훈련기 개발조차 순조롭지 않았던 상황. 가장 중요했던 것이 개발의 가능성이 있느냐. KT-1 사업을 하면서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해외 구입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결코 개발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현존하는 고등훈련기나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대세를 거스른 사람들의 끈기와 단돈 530만 원으로 시작한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 T-50 골든이글의 개발 비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기초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에서 오랫동안 연구계획실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 사업에 큰 역할을 하셨던 조남태 부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남태입니다. 기초연구부터 체계개발까지 T-50 사업 개발을 총책임지셨던 전용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국가연에 근무하시며 T-50 개발에 참여하신 주식회사 신흥기업의 차영옥 부사장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영우입니다. 전용훈 박사님, 이제 우리 오늘 T-50의 기초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기초 연구가 뭐 하는 것인지를 좀 개략적인 설명을 좀 먼저 주시고요. 그것을 이 T-50 사업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개발 단계는 단계별로 나누게 되면 제일 처음에 기초 연구 단계, 두 번째 탐색 개발 단계, 세 번째 체계 개발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 연구 개발 단계는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비용은 그렇게 전체 예산의 1% 이하로 듭니다. 그 다음에 탐색 개발에는 5% 이내, 대부분의 예산은 95%가 체계 개발에 사용됩니다. 예. 그래서 이 연구 단계에서 기초 연구당에서 하는 일은 ROC나 군의 소요 제기가 있으면은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요구도 분석, 군이 이러한 걸 요구했는데 과연 그 요구도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술은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며 우리가 부족 기술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점을.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이 연구 과제를 하려면 개발비가 얼마 든다, 또한 기간이 얼마 든다, 이런 것 등을 연구해가지고 바로 이제 탐색 개발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색 개발에는 보통 개념 설계가 이루어지고 체계 개발에서는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비행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전체 예산 중에 1%가 이제 기초 연구에 이제 지금 할당이 된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영욱 부사장님, 기초 연구라고 해도요, 우리가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또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 돈이 좀 필요할 텐데요. 고등훈련기 기초 연구 예산 처음에 얼마나 잡으셨습니까? 네, 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구를 그 2년 동안 1차 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그리고 2차 년도에는 2억 5천만 원에서 총 4억 원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여기 조남태 부장님 계시겠지만 그 연구개발 심의의 그 특성이 뭐냐면 진행 중인 사업은 그 승인 절차가 좀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훈련기 같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과제는 대부분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시기상조다, 아니면 더 보완을 해라.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초에 이제 실장님하고 같이 계략 예산을 짰을 때 한 7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좀 축소해서 내자 그래서 이제 4억 원을 우리가 이제 승인 요청했습니다. 이제 최대의 그 관건은 뭐였었냐면 당시에 KT-1 탐색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고등훈련기 기초 연구를 같이 승인해 줄 거냐. 이것이 최대 그 사실은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히스토리가 나오겠지만 승인이 이제 1차 년도 1억 5천을 냈는데 5,300만 원이 아니라 530만 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뭐 복사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고등훈련기 사업의 기초 연구 과제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심의에서 사실은 최초에는 기각된 과제였었는데 옆에 계신 그 전용훈 실장님 그리고 앞에 계신 조남태 부장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530만 원이란 기초 연구 과제 예산을 승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첫 결실이었고 T50의 첫 예산은 530만 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조 부장님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ADD 내에 연구개발 심의회가 있는데요. 여기 지속 과제는 비교적 이 예산 따기가 좀 수월하고 새로운 과제 개발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제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 그 부사장님이 좀 주셨는데요. 네. 당시 ADD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건가요? 이걸 새로운 개발에 대한 동료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제일 큰 문제였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좀 있나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추려서 예. 좀 주시죠. 예, 당시 K1 초등훈련기 연구개발 사업은 ROC가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예산이 말이죠. 처음에 4년 동안에 126억이면 된다고 승인을 맡았어요. 그런데 ROC가 변경되고 또 기술 여건이 대단히 어려워요. 알고 보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개발, 탐색개발에서 체계개발 가려고 총 예산을 뽑으니까 1,100억 원이 나와. 사업기간은 4년 가지고는 이건 택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8년으로 계획 변경을 하니 그거 국방부에 통과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건 간신히 설득해서 갔어요. 왜? 이미 공군과 국방부는 수렁에 빠졌어. 발 디뎌 놓으면 꼼짝 못해. 수렁이야. 국방연구개발도 수렁이야.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객실장 입장에서는 이제 지가 배짱 부렸어요. 하려면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미 126억은 채소밭에 똥으로 내버렸고 인력은 왕창 뽑아놨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어머니 뱃속서부터 KT1 배워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놈들한테 사기당했다 막 이런 기분이었겠죠. 그래서 계획 연장을 해줬어요. 예산도 늘려줬어요. 그런데 또 조금 지나니까 또 2년을 더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년 걸린 거예요. 이게 4년에서 10년.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4년에서 10년으로 가면서 예산 동결되고 국방부에 있는 감사 제도는 다 동원되고 수시 감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전부 다 받는 거야. 하여튼 감사기관은 다 덤벼들어서 이 KT1 사업 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야. 사업 책임자 전원 바꿔라. 근데 거기서 행여 조금이라도 부정이 생겼으면은 그때 군수 비리로 영창 가도 아마 수십 명 갔을 거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 괜찮죠? 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일단 계획 변경을 해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기된 기간이 1996년이었었거든. 1996년까지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 지킵니다. 그래서 진짜 KT1이 웅비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3호기를 쫙 공군해 주었어. 일단은 그런 대로 신뢰도가 이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그 중간에 90년에 KT1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양반이 예? 전영훈 박사하고 저 차 과장이 고동훈련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기초연구를 냈으니 지가 3,500명 조직에 5년간 과제가 수천 개의 수조 원의 예산을 계획해가지고 국회를 통과시켜서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가져야 될 판인데 이 양반들이 그 사업 기각이 됐는데 안 가는 거예요. 사무실을 안 가고 아침에는 저보다 먼저 제 사무실에 와 있고 회의 갔다 오면 제 사무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사업 계획 설명을 좀 들어달라 이거야. 그래야 이거는 진짜 속된 말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미치고 이게 기절하는 게 아니고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3일간 해도 끝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소리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큰 문제는 저도 야 이거 조직 관리를 해야 되고 연구소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KT1이 앞으로 3, 4년 후면 끝나는데 저 216명 항공사업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KT1에서 1,100억 원을 들여서 축적된 기술은 어디에 쓸 건가? 야 이거는 국방과학연구소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으면 조직과 인력이 다 해체돼 버리고 마는데 조직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 뭐 했느냐는 소리를 들을 것 같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이게 살릴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내가 저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는 참 내가 미치지 않냐면 저 사람들 병을 못 고치겠다. 그래 가만히 뒤에 보니까 전영훈 박사 뒤에 보니까 저 차영욱 박사가 더 미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그 부소장이 불렀어요. 예. 그 이야기는 좀 끊어서 듣겠습니다. 예. 예, 잠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 여튼 지금 이제 그 기초 연구 예산에 관련된 이제 비용에 대해서 두 분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 좀 잘 들었고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T50의 기초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 박사님, 이제 기초연구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남태 부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당시 정말 어려운 과정이 많았는데 일단 연구개발을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연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기초연구부터 시작하게 되면 먼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우리 계획서는 이제 아까 차 부사장이 설명했듯이 1차년도에 1억 5천, 2차년도에 2억 5천 해서 4억을 해가지고 일단 기초연구 계획서를 연구계획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계획부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과제들을 해가지고 그 심의회를 하는데 연구소 부소장이 심의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부소장님이 고등훈련 기초연구 과제를 차례가 돌아가는데 그냥 이런 지하에 부결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전 박사 지금 KT1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날 때인데 무슨 엉뚱하게 저기 그 고등훈련기야 예산 인력 이런 거 저기 뭐 있어? 이게 안 돼. 이런 이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부결이 되고 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하늘이 노란 거예요. 왜냐면은 공군의 소요가 1996년도에 있는데 한 해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부결되면은 점점 더 연구개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반드시 관철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심의 끝나고 우리 연구계획부장님 이렇게 전초남태 부장님께 졸졸 쫓아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부장님 이 사업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다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 어떻게 심의에서 부결된 게 이건 안 돼. 그래서 이런 또 거절당하고 사무실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진짜 이제 집에 가서 자는데도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또 일찍이 우리 조 부장님이 정상보다 일찍 출근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일찍 가서 사무실에 딱 서가지고 출근하시고 부장님 이 사업 보내주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공군에서 결국 직구매하게 되면은 앞으로 고등훈련 개발 우리 한국사람 못합니다. 안 돼. 이건 KT1은. 이렇게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조 부장한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 부장님께서 이제 부소장님께 건의했는지 상의하셨는지 그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전 박사 일로 들어와 봐. 그러면서 전 박사 사업에 당신 정성 대단하네. 사업은 당신 하는 놈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예산은 많이 안 줘도 좋으니 출생신고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때에 책정 받은 게 53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복사비나 이런 거 하라고 주신 돈인데 그래서 고등훈련기가 530만 원으로부터 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전 박사님 입장에서는 모든 길이 다 막힌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조남태 부장님께 매달려 보자는 심정으로 이제 가셨을 텐데요. 우리 조 부장님께서는 당시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남희경 교수님은 소설 같은 얘기를 아주 쉽게 질문하시는데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30억이 아니고 530만 원이라는데 충격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예, 이게 예산이었다니 연구계획실장으로서 진짜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 좀 창피하고 어디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박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원이라도 국방 예산으로 과제 명과 국방 예산으로 1원이라도 편성되면 그 조직과 인력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제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게 제가 회의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각됐잖아요. 예. 이거는 살려야 된다라는 사업계획 변경 안건을 가지고 제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게 뭐 지가 고집 부린다고 해서 이 사업이 가고 안 가고는 아닙니다. 이게 KT1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훈련기 개발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전영훈 박사 부서장의 얘기예요. 전영훈 박사 부서장이 어렵다는데 이게 연구계획부장이 해야 된다라고 이건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접 해야 될 부서장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거 참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결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부서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야, 고동훈련기에 미친 사람이 전영훈이 뿐인 줄 알았는데 소본부 참모인 조남태까지 미쳤으니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 얘기는 그때 5개 본부였었는데 5개 본부장들이 나한테 와서 한 얘기에다. 조남태를 빨리 다른 데로 전보시켜야지. 조남태가 연구계획부장을 하다가 보면은 큰 일 나겠습니다. 이렇게 부소장님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야, 이 사람아, 자네가 그러면은 나도 이제 미친 사람 되니 자네 좀 정신 좀 차리게. 이거는 군에서 아예 고등훈련기 소유제기도 안 돼 있고 합참이나 모든 국방기획관리제도에 의한 기획문서에도 없는 아직 공군의 소유제기도 확정 안 됐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초연구과제를 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되겠냐?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어요. 해는 짧고 시간은 빠릅니다. KT1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16명 조직에 대해서는 부소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부소장님은 임기가 있으셔서 그만두시지만 저는 부장으로 또 승진해야 되고 이것도 계속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정년이 쌩쌩하게 남아서 걱정됩니다. 연구소 미래가. 이거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미래일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게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이 문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됩니다. 저도 미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참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과제를 공군의 소유제기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런데 도입 기종도 결정 안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훈련기를 한단 말이냐. 어떤 방법으로 과제를 살릴지 모르겠으나 조 실장만 내 한번 믿고 네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조정해라. 그래가지고 전영훈 박사한테 아까 출생신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야, 출생신고나 하자. 응? 그러려고 그러면은 530만 원은 돈도 아니다. 국방부 장관은 사업비 530만 원은 보지도 않는다. 이거 사업비냐고 오히려 내가 혼날 각오를 하나 한이 있더라도 과제명을 태우자. 고등훈련기 기초연구. 사업비 530만 원. 이렇게 태우자. 그렇게 해서 국방부에 올라가가지고 전중위에서 죽으면 죽는 거다. 이제. 응? 그리고 죽으면은 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응? 사업 죽으면은 막 그럴 각오로 연구소에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국방부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 장관님이
530억? 그래서 아니에요. 530만 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져오는 거는 다 어제 530만 원이라고는 생각을 하게. 이거 저 국방차관님이 이래요. 조 부장, 너 정신 나갔구나. 530억을 너 530만 원이라고 써왔다 이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진짜 530만 원입니다. 야, 무슨 사업비가 530만 원이냐. 그래서 예, 기초연구라는 거는 국내 기술 조사하고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하고 이런 거를 조사해서 가능성 연구, T-50 고동훈련기가 과연 국내에서 개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복사비값만 필요합니다. 보험급은 경제기획원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야, 그런데 이거 말이야. 1원이라도 너 우리나라 제도 잘 알잖아. 공군 총장이 소유 제기 안 하면은 아무 사업도 못 가는 거 알지? 그래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공군 총장하고 합참의장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합참의장 동의는 내가 받을게. 공군 총장은 자네가 가서 계룡대 가까우니까 대전에 계룡대 가까우니까 공군 총장에 가서 받아와라. 그러면은 뭐 가자. 이거 뭐 530만 원 말이야. 그건 뭐 별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한주석 총장님 찾아갔습니다. 총장님한테 가서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총장님, 육군과 해군은 국방 중기계획이 끝나면, 이번 중기계획이 끝나면 국산화 자금률이 85%로 한국 독자 군수유지 체계가 완비됩니다. 전시 태세가 무기 체계 면에서는 완비됩니다. 공군은 국방 예산 관계없이 전부 미국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금 모든 무기 체계가, 공군의 주력 무기 체계가 미국에 의존되어 있는데 미국 업체가 한국 전장에 뛰어와서 정비해주고 AS 해주고 영원히 부품 공급해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공군은 자금률이 0%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거 공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아신 총장님께서 국방과학연구소에 3본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항공사업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연구소입니다. 총장님의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 총장님의 연구소가 호크 도입으로 인하여 해체되게 생겼습니다. 후속 사업이 없어서. 저희는 이거 전 모릅니다. 해체되든 말든. 이거는 공군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 총장님이 이렇게 됐더니 말이지. 자네 이 사람은 공발 치러 왔어? 그래서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공군에서 지금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고동훈련기의 그거와 함께 기초 연구를 해야 된다. 이 고동훈련기 후속을 위해서, 고동훈련기를 하기 위해서, 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동훈련기 기초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소유제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돈은 얼마 들어? 530만 원뿐이 안 돼. 야, 530만 원이 돈이냐? 이 사람 말이야. 야, 그 국방부 저 차관님이 웃으신다. 530만 원 가지고 기초연구를 하다니.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급여는 보험급은 재경원에서 가져오고 요거는 국내 조사활동비, 기술조사활동비 정도로 가는 겁니다. 도입 결정이 되면 그때 탐색개발 사업에서 본 예산을 태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국방부로 올라갔습니다. 권영애 차관님을 뵀어요. 공군 총장님 뵙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봐. 그래서 이게 또 기각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미 계획 변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30만 원 기초연구비가
타고 과제가 살았어요. 어쨌든 국가연해연구심의회에서도 기각된 사업을 국방부 또 참총장까지 찾아다니면서 이제 53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연구비를 얻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얻은 이 연구비를 갖고요.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부사장님. 이제 기초 연구 기간 동안에 이제 윗분들은 이걸 찾아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테고요. 어떤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기초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라고 하는 게 무기 체계의 대상에 따라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 연구 자체가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훈련기 기초 연구는 그 고등훈련기를 개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기초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아까 방금 말씀한 대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군에서 ROC가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이제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항공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ROC 군 요구 성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항공기의 성능 재원과 그다음에 설계 재원, 그다음에 무장 능력, 그리고 탑재 장비, 그리고 이제 소요군에서 요구되는 고등훈련기 날개의 위치,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무장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등훈련기가 그 운용 개념에서 비행훈련뿐만이 아니라 지상군 근접 지원 임무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지 미사일을 다뤄야 된다. 이제 이러한 그 조건이 있었고, 또 이제 성능 재원에서는 고화음속이라고 하는 급의 그 항공기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고화음속 하면 보통 마하 한 0.7에서 뭐 0.8, 0.9 이제 요 정도까지 되는데, 그때 당시 그 현존하는 고등훈련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이제 수평 최대 속도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항공기 날개 형상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크기는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면 속도를 내기 위한 엔진은 뭐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실장님도 직접 참여하시고 우리 연구원 3명이 그 ROC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 고도, 어느 정도에서 이 훈련기를 사용할 거냐, 그리고 실속 속도, 또 지한계, 뭐 여러 가지 그 설계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제 검토를 한 4개월 정도 하고서 우리가 개발할 그 목표 성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탑재 장비는 뭐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은 뭐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해서 실장님께서 공군에 가서 ROC에 대한 우리의 개발 목표는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우리가 고등훈련기급에 대한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현존하는 그 호크 100, 그 다음에 알파제트2 이 항공기에 대한 그 성능, 재원, 그리고 이제 각 계통 시스템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동급 항공기에 대한 이제 그 기체 구조 시스템, 엔진 시스템, 제어 시스템, 뭐 각 시스템에 대한 그 기술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과연 무엇이 소요되느냐,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이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도표를 저희들이 이제 구체 구조에는 뭐가 필요하고, 무슨 기술이 필요하고, 하드웨어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그 우리가 통상 그 프로젝트 관리 도표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선진국들은 이 고등훈련기급 정도를 어떻게 개발을 했고, 이런 사례들을 이제 조사를 문헌을 통해서 이제 하고, 과연 우리의 기술 능력,
그다음에 KT1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유 기술. 그래서 이제 그 종합 개발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저희들이 추산한 것은 개발 기간은 약 한 12년에서 14년. 그리고 이제 개발 비용은 약 8억 불에서 9억 불 정도.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추산을 해서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그 공군이나 그다음에 각 관련 부서에 이제 그 설명할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90년도인 그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영국의 BA사의 그 호크기 도입에 따라서 그 절충교역의 설계 기술을 이전을 해주기로 저희들이 그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 협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강희훈 본부장님, 실장님, 저 셋이서 직접 영국 BA사를 가서 정말 우리한테 설계 기술을 줄 만한 조건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서 5월 달에 그 TX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꼭 설계 기술 외에 다른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고등훈련기 개념 설계 기술을 전수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영국의 BA사 가서 기술 전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그때 4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력을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해 보니까 약 한 24명이 이제 소요됐습니다. 각 시스템별로 책임을 지고 기술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연에서 20명,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 삼성항공, 뭐 기아기공, 금성정밀에서 각 대표자 1명씩 해서 업체 4명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얻은 기술 전수를 어떻게 알차게 우리 해올 것이냐 거기에 어떤 종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예. 기초 연구라고는 하지만 정말 전체적인 어떤 청사진 프로그램 전체를 지금 다 잡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기초 연구 개발비 530만 원. 고등훈련기 개발팀에게 이 돈은 5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의미했다. 아무리 적은 액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의 공식 연구비로 측정됐다는 것은 고등훈련기 국내 개발이 정식 사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미한 소망을 붙잡은 것도 잠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은 미처 시작도 해보기 전에 엄청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만다. 바로 1996년으로 결정된 공군의 고등훈련기 전력화 시기였다. 고등훈련기 기초연구 승인이 떨어진 것은 1989년. 공군이 국내 개발로 결정한다 해도 7년 만에 새로운 항공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전력화 시기를 늦출 수도 없지만 국내 개발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공군은 초기 20대는 직구매하되 나머지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다.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는 직구매 기종을 결정하는 것. 최종 후보에 오른 기종은 영국 BA-24의 호크기와 스페인의 카사 101, 이탈리아의 MB339. 이중 시험평가팀의 평가 결과 이탈리아의 MB339가 가장 우수한 기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평가 결과와는 다르게 공군 내부에서는 영국의 호크기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이 때문에 사용군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전력증강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시험평가팀의 비행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의 MB339 도입을 추진하는 전력증강위원회와 호크기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는 공군 사이의 갈등이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전체를 흔들고 만 것이다. 공군은 고등훈련기용 MB339 도입을 늦추고 훈련기가 아닌 공군 통제기 용도로 호크기를 먼저 구입할 계획을 세웠다. 자연히 이에 반발한 전력증강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해 사업 전반을 조사하는 특검까지 진행된 것이다. 특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은 3가지. 공군이 ROC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호크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프랑스의 알파제트 기종이 대상 기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것이었다. 특검팀은 객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등훈련기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있던 전용훈 박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전용훈 박사는 기동성이 강조되는 미래 전투기 특성상 호크기를 선호하는 공군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공했다. 결국 전용훈 박사의 조언에 힘입어 해외 직구매 고등 훈련기는 영국 BA-24의 호크기로 결정됐다. 원하던 기종을 확보하게 된 공군에게도 반가운 결정이었지만 20대의 호크기 도입이라는 만만치 않은 계약은 향후 국산 고등 훈련기 개발에도 결정적인 카드로 활용된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영국의 BA-24의 호크기로 고등 훈련기를 해외 도입을 놓은 결정이 났고요. 바로 이 도입한다는 그 자체는 국내 개발 사업이 이제 좌절된다는 의미도 이제 갖게 되는데, 전 박사님, 이제 그야말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사업의 위기가 지금 봉착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그 상황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 호크기 도입 결정 그 이전의 일인데요. 국방부에서 고등훈련기에 대한 직구매 문서가 저희끼리 하달이 돼 있어요. 예. 제가 그 문서를 받아보니 공군이 고등훈련기를 직구매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이제 연구개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원인을 알고 보니까 고등훈련기 소요가 1996년도예요. 그때가 88년도였기 때문에 사업이 1년 착수가 1년 된다고 해도 개발할 시기는 잘해야 6년 정도뿐이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이 소요가 96년도였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결국 공군이 연구개발 소요 시기를 뒤로 늦춰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연구개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뒤로 연기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본부장,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군이 그렇게 결정한 거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옆에 차영욱 부사장이 저보고 가지 말래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대령 진급 심사 대상이었거든요. 제 진급 심사 기간이었어요. 아, 실장님 가서 자칫 잘못하면 될 것도 안 될 텐데, 예? 가시지 말라고 그러더라.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기회에 안 들어왔어요. 이건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에 출근하기 전에, 근무 시작하기 전에 공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조근혜 참모부장님한테 갔어요. 조근혜 참모부장님한테 사실 우리가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군의 소요시가 이래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개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개발할 필요성은 있으면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작전참모부장님이 들으시고 그건 나의 권한이 바뀌니까 참모 차장님한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얼른 참모 차장님실에 뛰어갔어요. 그것이 한주석 참모 차장님 시절이에요. 한주석 참모 차장님은 저희 생도 때 훈육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잘 아는 거예요. 전 박사, 어쩐 일이야? 뭐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공군의 소요가 이래서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소요 시기 좀 뒤로 연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 군에서 소요 시기를 연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전 박사, 국가연 놈들이 이 공군의 전력 증강을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거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물러나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차장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차장님, 공군이 지금 전력 증강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F-16과 F-18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는 미국이 도와줄 때,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안 도와줄 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일에 미국이 도와준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F-16이 있든 18이 있든 없든 미국의 최고의 성능 항공기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막아줄 거다. 그리고 만일에 미국이 우리 안 도와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F-16, 18 항공기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후속 군수인지 안 돼가지고 항공기를 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이락 전쟁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란 이락 전쟁에 그 이란이 미국과 관계가 좋을 때 미국의 최고의 당대 항공기를 제공했거든, F-15를요. 그런데 관계가 끝나고 호메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반미 사상이 들면서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항공기를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후속 군수 지원이 안 되니까. 그 얘기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참모차장님이 다 눈을 감으시더니 신문장을 읽으면서 3, 4분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 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전 박사 말이 좀 일리가 있다. 내가 뭐를 도와주면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얻는 얘기가 고등훈련기 소요 시기를 2003년도 이후로 연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개발 소요 주십시오. 이걸 건의해야 돼서 알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한주석 참모차장, 나중에 20대째 공군총장이 되셨지만은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하단 말을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고등훈련기 그 사업이 가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T-50 기초연구는 1010만 것 끝에 53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해외 직구라는 큰 위기도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T-50 개발사에 관련된 생생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996년까지) 새 고등훈련기가 필요한 공군. 1010만 고 끝에 고등훈련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돌입. 우리는 해외 도입을 해야 되겠다. 직구매를 하게 되면은 3, 40년 동안 아무것도 연구를 못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국방부의 결정은 해외 구입. 좌초 위기에 놓인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 이게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꺼내든 신의 한 수. 호크기를 구매하는 대가로 설계 기술을 전수받는 절충 교역. 호크기 생산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선진 항공사로 믿을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국으로 떠난 기술 전수팀. 회사 내에는 있는데 그 회사 메인 건물들과는 좀 동떨어진 제한된 장소 이외에서는 비이사 직원과의 접촉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있었습니다. 얻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기술 전쟁. BA 측에서 볼 때는 쉽게 줄 수가 없거든요. BA사의 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사무실에서 쓰는 대형 복사기를 렌트를 했어요. 축구와 펌, 여왕과 비틀즈의 나라. 살아있는 기술을 배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나?